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표현. 장염은 소화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용비어천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남간 바람의 한이 밀세 꽃 좋고 여름 하나니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여서 꽃이 아름답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그 뿌리에 해당하는 뇌혈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그 당뇨와 유관한 그 혈관 질환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혈관 질환 중에서도 이제 그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뇌혈관 질환의 그 대명사 중풍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풍과 당뇨에는 또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처럼 갑작스럽게 발병하고 진행도 매우 빨라서 그 풍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하여 이른바 중풍이라고 하는데요. 중풍이 걸리게 되면 전신이나 반신 또는 사지 등 몸의 일부가 마비되게 되는 그런 병을 이르러 한의학상에서 그 중풍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중풍을 풍의, 풍비, 그리고 편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중풍을 원인으로 분류해 보면 크게 허혈성 중풍과 그리고 출혈성 중풍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중풍이 심하게 왔을 경우에는 대부분 처음에는 혼수 상태가 따르고 그러다가 다행히 깨어난다 해도 후유증으로 편마비가 남는 것이 통례인데요. 서양의학에서는 이 중풍을 뇌졸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대개 뇌경색과 뇌출혈에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렇다면 뇌경색과 뇌출혈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뇌경색은 뇌에서 혈관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출혈은 뇌에서 혈관이 터지면서 출혈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뇌출혈인데요. 뇌혈관의 일부가 막히면서 그 뇌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차단되거나 감소한 상태로 일정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뇌조직이 괴사를 일으키게 되죠. 이렇게 뇌조직이 괴사가 되면서 그 뇌의 기능도 손상을 받게 됩니다. 뇌조직이 괴사가 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이를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허혈성 중풍이라고도 하는데요. 약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게 있습니다. 뇌혈류의 감소로 인해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는 했으나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또는 자연적으로 그 뇌혈류가 다시 공급이 되면서 뇌조직의 괴사는 없이 뇌 기능을 회복했을 때 이는 그 일과성 허혈성 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경색과 약간은 구분지어서 그냥 일과성으로 지나가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그 뇌출혈, 즉 출혈성 중풍이란 주로 그 고혈압성 뇌출혈 그리고 뇌동맥류, 그러니까 뇌의 동맥이나 정맥에 혹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혹이 생겼다가 이제 얇아지면서 터지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뇌의 동맥이나 정맥의 기형, 그리고 모야모야병, 모야모야라는 것은 이렇게 그 뇌에서 혈관이 유합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병인데요. 그리고 뇌종양으로 인한 출혈,
이런 질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뇌출혈, 이것을 뇌출혈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그 허혈성 중풍, 즉 뇌경색의 주된 증상은 무엇이 있을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혈성 중풍이 오게 되었을 때 어느 혈관이 막혔는지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게 되는데요. 즉 뇌 조직의 어느 부위에 공급해주는 혈류의 그 혈관이 막혔는지에 따라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증상 중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은 편측마비, 그리고 감각 이상, 그리고 안면마비, 언어장애 이런 증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앞이 뿌옇게 보이거나 의식이 이렇게 흐려지기도 하는데요. 편측마비나 안면마비 등의 증상이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다가 이제 좋아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좋아졌으니까 하고 다행이다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뇌경색의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왔다가 지나쳐서 안심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앞으로 다시 올 것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지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께 퀴즈를 한번 드려볼까요? 뇌경색과 뇌출혈 중 어떤 경우가 더 자주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잠깐 머릿속에서 대답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뇌경색입니다. 대개는 혈압이 올라가면 내가 이제 뇌출혈이 와서 중풍이 올까봐 이제 겁을 내고 그래서 혈압약을 열심히 챙겨 먹고 이러는데 놀랍게도 뇌출혈보다는 뇌경색이 훨씬 많다는 것. 그러니까 혈압만 낮춘다고 해서 중풍이 예방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혈관이 노화가 돼서 좁아지고 그리고 끈적끈적해진 그 어떤 혈관 상태 그 자체가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뇌경색이 더 많이 온다고 할 수 있는데요. 며칠 전에 이런 환자분이 오셨어요. 부정맥이 굉장히 심해서 거의 정상맥이 없었고요. 40회 뛰는 속도로 뛰다가 어떤 때는 130번 뛰는 속도로 뛰고 그러니까 심장 자체가 빨리 뛰었다 천천히 뛰었다 제멋대로 뛰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정맥이라고 했을 때는 맥이 이렇게 열심히 뛰다가 가끔 한번 걸러 뛰거나 약간 불규칙적으로 뛰는 것 이런 것도 부정맥이라고 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부정맥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입술은 좀 푸른 색깔을 띠고 얼굴도 굉장히 검은 빛을 띠고 있었고요. 그리고 혈압이 180에 130 여기에서 잘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온 증상이 이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내원한 동기였는데요. 귀 뒤가 아프면서 왼쪽 팔다리에 힘이 쭉 풀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뇌경색의 전형적인 그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출혈하고 뇌경색은 약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뇌경색이 올 때는 이렇게 다리에 힘이 풀린다든지 어떤 감각이 좀 이상해진다든지 아니면 어디가 팽창하는 듯하게 이렇게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자칫 이 시기를 놓치고 지나갔다면 뇌경색으로 이어지면서 크게 이렇게 불편해질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미리 예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뇌경색이 어떤 증상으로 오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허혈성 중풍, 뇌경색의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뇌경색의 가장 주된 원인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혈관의 혼탁, 그리고 혈전 이런 것들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관의 혼탁과 관련해서 그 가장 큰 원인을 그동안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당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여기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뇨나 고지혈증 등이 오래 가다 보면 혈관에서는 죽상동맥경화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죽상동맥경화증이 생기면 혈관 내벽 자체가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혈관 내벽이 두꺼워지다 보니까 혈관 전체로서는 혈액이 이동하는 그 통로 자체는 좁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뇌의 혈류가 차단되기 때문에 이런 중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밖에도 그 심장 부정맥이나 심부전 그리고 심근경색 이런 질환들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심장에서 혈전이 생성이 되고 이 혈전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다가 뇌혈관을 막았을 때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일과성 허혈 발작은 지속 시간이 짧아서 발생하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증상이 완전히 회복이 되게 됩니다. 24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증상이 남아있을 때는 일과성이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이제 허혈성 중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다음은 출혈성 중풍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경색은 주로 밤에 자는 중에 또는 새벽에 일어나서 이 시간에 흔히 발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뇌출혈은 자다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힘을 주다가 발생하거나 또는 육체적 또는 감정적 활동과 관련하여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그런 낮 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뇌출혈이 일어났을 때의 초기 증상은 의식의 변화 그리고 두통, 그러니까 심한 두통이죠. 그리고 오심, 미식미식거리면서 구토가 일어나는 이런 증상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2차적으로 이제 뇌 부종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고혈압성 뇌출혈은 전형적으로 대뇌 혹은 소뇌의 반구 저 안속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뇌경색보다 더 치명적인 경우가 많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출혈성 중풍, 이 출혈성 중풍의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출혈성 중풍은 아무래도 만성 고혈압과 관련이 가장 깊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성 뇌출혈은 혈압 상승의 정도나 고혈압 질환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느냐, 그 지속 기간과 관련이 있는데 그 출혈 부위에 따라서 피각출혈, 또 시상출혈, 피질하출혈, 뇌교출혈, 소뇌출혈 이렇게 부위에 따라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혈압성 뇌출혈은 중풍 환자 가운데 약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제가 아까 퀴즈로 그 뇌경색과 뇌출혈 어떤 그 경우가 더 많을까 문제를 냈었는데요. 이렇게 그 출혈성 중풍은 약 10%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연령대로 보면 대부분 50대에서 60대에 주로 발생한다는 것. 그러니까 60대 이후에 70대, 80대 이렇게 노령층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뇌경색이 훨씬 많고요. 이렇게 50대, 60대 비교적 그 젊은 연령대에서 이 뇌출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별의 그 차이는 거의 없고요. 이제 고혈압성 뇌출혈로 그 뇌의 안쪽 출혈, 그러니까 뇌내 출혈이 발생할 경우 아쉽게도 약 40% 정도의 사망률을 보입니다. 그래서 뇌 동맥류에 의한 출혈은 90% 정도가 그 뇌 지주막하 출혈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뇌 동맥류라는 것은 여기서 류자가 혹류예요. 그래서 뇌 동맥에 이렇게 혹처럼 꽈리 모양으로 생겼다가 그것이 터지면서 그 뇌출혈을 일으키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뇌의 저 안쪽에서 출혈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주로 뇌를 감싸고 있는 그 지주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지주막 바로 밑에서 출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주막하의 출혈일 경우에는 그 전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뇌출혈하고 약간 양상이 다른데요. 그 두통을 호소하기는 호소하는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무겁다라든지 터질 듯한 이런 것보다도 막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어떤 극심한 두통을 호소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고혈압이 없으면 뇌출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며칠 전에 또 이런 분이 오셨어요.
5년 전까지만 해도 본인은 아무 질병이 없었고 혈압도 높지 않았고 정상 혈압이었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걸음을 걸을 수가 없고 미식거리고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뇌출혈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 들어갈 때는 걸어서 들어갔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편측 마비가 오면서 5년 동안 이렇게 불편한 상태로 지내고 있다. 이러면서 그 이제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고 싶어서 내원하신 분이 계셨었는데요. 이렇게 고혈압이 없으면서도 이게 50대, 60대로 접어들면서 혈관 나이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 뇌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고혈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혈압과 상관없이 평소 우리의 혈관 건강 상태를 얼마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저의 일관된 주장인데요. 자, 이제는 그 중풍의 원인을 한의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그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중풍의 원인을 분류해 보면 그 화성으로 인한 경우, 무슨 경우냐면 그 화의 어떤 기운이 너무 성하게 되면서 이렇게 중풍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두통이 있고 나서 얼굴이 굉장히 붉어지면서 입이 마르고 그리고 목구멍이 건조해지고 번조증이 있고, 번조라는 건 막 마르는 듯하고 답답한 이런 느낌을 말합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 잘 놀래고 그리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으면서 찔끔거리는 이런 소변 단적 증상이 있고요. 그리고 대변을 보기 힘든, 그러니까 대변이 딱딱해지면서 나오지 않는 이런 증상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된 증상이 저녁 때 어두워지면 막 더 답답해지고 심할 경우에는 이렇게 중얼중얼하면서 헛소리 비슷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태를 보면 누렇게 되고요. 그리고 맥이 보통 이상으로 굉장히 빠르면서 이제 크게 뛰는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뭔가 막혀서 위로 막 치솟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런 경우가 화로 인한, 그러니까 화성 그런 중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그 약 중에서도 혈부축어탕 또는 양격산화탕, 그러니까 위에 있는 화를 내려주면서 어혈을 쫓아내는 이런 처방을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양항으로 인한 경우인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양항이라는 것은 항진됐다. 즉 어떤 기능의 평형이 깨지면서 그 이상으로 어떤 항진된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풍양, 간풍, 좀 어렵죠. 그리고 고혈압, 이런 것이 여기 양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증상은 두통과 어지럼증이 있고요. 그리고 막 갑자기 심한 이명증이 생기고 금맥이 이렇게 떨게 됩니다. 이것을 순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입술이라든지 아니면 내 몸에 어디가 됐든 그런 근육들이 자꾸 이렇게 떨리고요. 또 심할 경우에는 눈동자가 저절로 떨리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얼굴이 붉게 되거나 잘 노하고, 그리고 화를 잘 내며 맥이 이렇게 좀 당기는 듯한, 그리고 빠르게 이런 이제 맥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청심환, 이런 약이 이제 이런 증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습담으로 인한 경우인데요. 평소에 그 얼굴은 이렇게 허옇고 그러면서 살이 많이 찐 분들, 이런 분들한테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습담으로 인한 경우에는 어지러운 증상, 그리고 가래가 많고 우리의 온 몸이 그냥 어떤 솜이 이렇게 물에 솜이 젖은 것처럼, 그러니까 젖은 솜처럼 사지가 무거운 듯하고, 그리고 잠을 계속 자려고 하고 몸을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목에서는 막 가래가 계속 끓고, 그리고 그 위 부위에, 명치 부위에 답답함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설태가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맥은 이제 당기는 듯한 느낌으로 현맥, 그리고 활맥, 담이 많을 때 이런 활맥이 뜨는데요. 이런 맥상을 갖게 됩니다. 이럴 때는 그 지각이라든지 진피, 반하, 창출, 천남성, 이런 담을 없애주는 그런 약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혈로 인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80대, 90대 어르신들한테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기운이 많이 떨어져서 오는 경우인데요. 정신이 피곤하고 사지가 연약하며, 그러니까 말하기가 싫고 막 귀찮아요.
그리고 기운이 없고 입맛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잘 먹지 못하게 되고 어지럽고 그리고 심장이 두근두근 이렇게 뛰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섯 번째는 양허로 인한 경우입니다. 기허, 양허 비슷하기도 한데요. 그러면서도 약간 다른 것은 사지가 굉장히 차고요. 그러니까 손발이 많이 차고 소변이 맑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변이 너무 맑으면서 이제 자주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도 이제 소변보라 자주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밥을 적게 먹으면서 이제 식은땀이 저절로 막 이렇게 나게 되고요. 기운이 없고 말소리가 적고, 그리고 설태가 굉장히 이렇게 하얗면서 이제 얇게 그렇게 끼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맥은 이제 깊으면서도 그러니까 가라앉은 것 같으면서도 빨리 뛰는 이런 맥이 뛰게 됩니다. 이럴 때는 그 부자라는 그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재라든지 기운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산삼약침 이런 것들을 치료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종합해서 그 한의학에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이것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제가 그 초두에 뇌는 식물의 그 뿌리와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못 자거나 소변을 자주 본다 이런 분들은 중풍의 위험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밤에 잠을 못 자고 소변을 본다는 것은 그 밤 시간에도 오장육부가 편안하게 쉬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장육부가 편안하게 쉬지를 못하니까 이제 낮 시간 동안에 그리고 그 실제적으로 이제 영양을 많이 만들어서 뇌에 보내줘야 되는 그런 시간들에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뇌가 그 영양들을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러면서 어떤 중풍의 위험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기허증이나 양허증 이렇게 대부분의 노인분들에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운을 보충하는 보기 그리고 보양 이런 치료제들이 이제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혈을 제거해 주는 방법이 간단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코에서 사혈을 해주거나 혀 밑에 그 금진 오객이라는 그런 혈자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사혈을 하게 되면 어혈로 인한 어떤 증상들을 완화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습담을 제거해 주는 약 그리고 어떤 치솟는 그런 간의 기운을 잠재우고 그 양항을 잠재우는 평간식잠 이런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수승화강 물 기운을 위로 올려주고 화의 기운을 아래로 내려주는 그런 수승화강을 회복하는 그런 치료에 의해서 중풍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그 중풍, 즉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짤막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건강 Q&A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풍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 집에 오시는데 갑자기 걸음이 안 걸어져서 30m 정도를 기다시피 해서 오셨다고 해요. 지금은 괜찮긴 한데 이런 증상을 중풍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그 중풍의 전조 증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한테도 얼마 전에 정말 똑같은 환자분이 오셨어요. 며칠을 사이에 두고 갑자기 술을 드시고 집에를 들어오시는데 집을 거의 와가는데 그 한 30m를 정말 갈 수가 없어서 기다시피 해서 이렇게 집에를 들어갔고 그 다음 날은 괜찮아서 그냥 지나갔는데 또 며칠 있다 또 그런 증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중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평소에 건강 상태를 체크해 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혈관이 터지거나 아니면 혈관이 너무 꽉 막혀버리거나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심장부정맥, 불면증 이런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그 중풍의 발생 위험이 훨씬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위험인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그 중풍을 예방하는 그런 노력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요. 중풍을 겪은 후에 그 회복된 환자의 경우에도 방심하는 것은 정말 금물입니다. 그러니까 중풍이 한 번 왔을 때는 그래도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2번이나 3번 이렇게 재발이 되었을 때는 그것이 다시 회복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풍의 경우에는 재발할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중풍의 위험 인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예방을 해서 이렇게 중풍이 처음 오는 것을 예방하고 그리고 다시 재발하는 것 이것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풍이 와서 회복이 됐다 하더라도 간헐적으로 침 치료라든지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그리고 운동을 반드시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것은 혈관을 확장해주고 그리고 혈관의 어떤 탄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우리의 관절의 운동 범위를 좀 크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노력 그리고 이제 동물성 지방은 제한을 하면서 그러면서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이런 영양식 그리고 과일과 채소를 충분하게 섭취하는 이런 식이요법 이런 노력들을 평소에 한다면 그 중풍이 오지 않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혈관 질환 중에서도 뇌혈관 질환, 그 중에서도 중풍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